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요거 차트를 아까 여름이랑 가을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해왔거든요. 네. 그걸 보고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다시피 여름이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최고점 돌파 기간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최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럼 사이클이 깨진 거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진짜 비트코인이 한 6, 7개월 빨라졌다,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봄이 17개월에서 18개월이었는데 그 6개월 당겨지고 여름이 빨리 찾아왔고 여름이 지나서 이제 가을이 단계다. 본격적인 상승장의 단계다. 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단지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사이클은 그 존대로 가고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번, 2번 중에서 비중은 한 시나리오 2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사이클대로. 그러면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네. 어떤 때 제가 시나리오 1을 받아들일 거냐면 먼저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지금 6만 한 5천, 6천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7만 3천 넘어서 뭐 8만, 10만까지 가고 알트코인들이 상승장이 오기 시작하면 전 사이클이 빨라졌다고 인정을 할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네. 시나리오 2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나리오 2가 왜 사이클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9천을 뚫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못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됐으면 네. 가을이 한번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네. 두 번 다시 그 저점을 하락장 오기 전까지 거의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7만 3천까지 찍고 지금 다시 6만 9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추세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파했다라고 보이지만 이게 과연 돌파했다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네. 이 원인은 당연히 현물 ETF 때문인 거.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책에도 썼는데 가격보다 기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까 기간을 딱 정해줬잖아요. 뭐 겨울에는 1년, 봄에는 17개월에서 18개월, 여름에서 한 7개월 정도, 가을은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간을 제가 뒤에서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 그 기간을 딱 세팅을 해놓고 그 기간을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겨울이 항상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이클의 총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의 하락이 85%를 하락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77%를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 네. 저희가 지금 가격만 측면만 봤을 때 85%안 빠져 77%만 빠졌으니까 사이클이 깨진 거 아닐까? 라고 하는데 기간으로 보면은 사이클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에피소드를 하나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이 순간적으로 6만 9천이라는 최고점을 돌파했지만 기간상으로 아직 못 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는 네. 알트코인들이 크게 못 올랐어요. 이더리움만 보더라도 이더리움 최고점을 아직 못 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의 대부분 다 못 넘었어요. 기존에 이제 새로 나온 코인들 말고 기존에 이제 상승작 때 있었던 코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해야지 저는 가을이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원래 사이클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는 정고점을 못 넘은 거군요. 그쵸. 지금 비트코인 말고는 없어요. 이더리움조차도.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패턴을 항상 보여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더리움이 올라가려고 하다 어느 정도 상승률만큼 왔는데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고 알트장이 와야지 이제 사이클이 가을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런 알트코인들이 물론 AI는 되게 많이 오르는 섹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예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불장이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만 왜냐면 고생을 좀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이런저런 코인들을 네. 해봤다가
이게 비트코인으로 이제 좀 더 쏠리는 네. 추세가 강화된 건지 싶기도 하고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알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할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리 인하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부자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이 코인을. 안정적인 이제 위험한 자산이긴 하지만 투자 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일부 포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요건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이라도 소액씩 돈을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TF 때문에 약간 돈 많은 부자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조금씩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대적인 수요가 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있으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나리오를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물론 시나리오 2가 확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시나리오 1이 발생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트코인 사이클이 유지되는지 제 시나리오 2대로 가는지 첫 번째, 네. 두 번째 시나리오 1처럼 사이클이 빨라졌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 전혀 다르게 사이클이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계절 차트가 과거의 내용이긴 하지만 요런 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면은 제가 이제 좀 더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 2, 3번 중에서는 작가님은 네, 순서대로 지금 1번 쪽에 조금 더 네, 무게가 두고 두 번째 이제 사이클이 빨라졌는지 보고 세 번째는 이제 가능성이 낮은데 요거는 이제 이번 상승장 이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요 1, 2, 3번 순서대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건 상승장도 빨리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주목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클이 다르다라고 한 게 이제 사이클이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하지만 조금 더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을 하는데 진짜 상승장이 길게 갈지 과거처럼 뭐 6개월 뒤에 상승장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번 더 기존 사이클처럼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한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있어요. 풀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 매수를 조금씩 네. 월급 모아서 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데이터나 지표? 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많이 보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한 20-30% 빠지면 조금씩 계속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표를 물론 의존해도 좋긴 한데 지표가 항상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니까 본인만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저는 실제로 보조 지표들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지금 요 사이클이랑 이런 걸 보면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가격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저는 이제 15,000부터 원래 2만 달러에 처음 매수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계절 사이클에서 아직 기간이 한 7,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겨울이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15,000달러가 왔을 때부터 조금씩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15,000달러에서 다시 조금 반등하더라도 그때 사면은 충분히 저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사이클이랑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많이 하고 있고 굳이 뭐 지표를 하나 하면 뭐 해시리본 같은 것도 이렇게 채굴 관련된 지표들도 있는데 그런 지표들은 잘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통 코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보조 지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하시던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굉장히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고는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저의 하는 거 의사 결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사이클이 사계절이면 하락장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때 정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락장이 언제 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뭐 하락장은 아직 지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저희는 사계절 사이클에서 가을이 언제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거고 저는 매크로적인 경제 지표도 항상 같이 참고를 할 거고 비트코인을 정리를 다 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하락이 왔다라고 판단하면은 상승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팔 거예요. 왜냐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50%는 남겨놓고 절반만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다 해봤거든요. 하락이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하는 수익이 오면은
미련 없이 빼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이게 뭐 10억, 100억 갈 거니까 네. 끝까지 가져가야지. 물론 그렇게 해도 저는 버티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암만 못해도 50% 이상은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게 생각보다 마음이 괜찮다라고 하지만 내 행동은 괜찮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화내고 짜증나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웬만하면 수익 실현을 해라. 최소 원금은 빼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트코인은 일단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알트코인만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무서운데? 무서운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시드가 거의 적게 투자를 하세요,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뭐 큰 돈을 만약에 들어가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만으로 충분한데 보통 막 예를 들어 10만 원, 1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2배 간다고 해서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알트코인에서 뭐 10배 가야 된다, 뭐 100배 가는 걸 찾아야 된다. 이런 욕심 때문에 알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저는 무조건 투자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 만약에 내가 한 50%에서 한 2배 정도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3, 4배까지 수익률을 원한다면 비트 이더만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좀 수익을 좀 싸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비트랑 이더가 있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도 투자의 순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순서대로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먼저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 상승 크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갈아타요. 알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흑성대법이라고 해요. 그냥 저희 이제 용어로. 네. 그럼 비트코인만 올라가면은 알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비트를 사야지. 그럼 갈아타면은 다시 비트가 멈추고 알트가 올라가요. 그럼 또 갈아타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갈아타는데 그렇게 하면 항상 손실이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손실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알트코인을 믿고 있으면 진짜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이런 전략을 한번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부동산 투자 베이스다 보니까 아마 알트까지를 그렇게 막 무게중심 있게 투자하실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아마 비트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호랭이 TV 여기 채널을 좀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저도 가끔씩 보는데 네.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도 약간 비트코인도 투자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 먼저 해보시고 네. 알트코인도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상승이 무조건 뭐 10배 이상 가는 것도 있지만 90%, 99% 빠지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알트코인들은 거의 다 이제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알트코인은 저는 장기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상승장 때 오면은 조금씩 수익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그렇게 상장이 됩니까? 코인이? 상장 많이 되고 있죠. 그래요? 네.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쁜 이름들이 많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투자하고 있지만 저도 뭐 알트코인을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게 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를 너무 많이 ICO 때 당했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도 주식을 투자하시면 아시잖아요.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이게 뭐 가치가 진짜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떤 코인이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혁신을 가져올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코인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나 이더리움 정도만 추천하고 있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이득 난 걸 가지고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추천하고